네, 그럼 시장 지금까지 봤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오늘의 핵심일지 찐 스크리닝을 통해서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대장은 쉽게 죽지 않는다. 다시 또 반도체하고 전력으로 시장의 흐름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 강세 속에서 테슬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흐름 그대로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주들 약세, 2차 전지 섹터주들 약세라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약하지만 지금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이런 장비 쪽도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에너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전주들은 오늘 좀 소폭 눌림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애플 관련해서도 BH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LG 이노텍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LG전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계속 최근에 강했죠.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계속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역시 발열 문제 잡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액침 냉각 쪽 GST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GST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후발로 지금 칠러 쪽 이쪽도 발열 잡아주는 쪽입니다. 유니셈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중심 잡아주고 있고 삼성전자 반등 이어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하다 싶은 쪽들은 내수 소비주들 하고요.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었던 쪽들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 일부 좀 나오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세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과 엔터주들은 어제 좀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소폭 눈치 장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약하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씩 낙폭이 좀 제한되거나 반등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쪽도 살짝 좀 챙겨보셔야 되겠고 유리기판 쪽들과 냉각, 액침 냉각 쪽들 이쪽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 쪽들의 흐름하고 애플향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챙겨서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액침 냉각 그리고 전력기기 쪽의 강세 흐름입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닌데 워낙에 어제 LG전자의 상승 배경으로도 또 이런 열관리 시스템이 꼽히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칠러 쪽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또 미국에서 이 고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 평가 시기를 좀 간소화한다. 평가 그 과정을 간소화한다라는 내용이 백악관에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력기기 쪽 재차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초반보다는 좀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작됐던 랠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세 나온 다음에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일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액침 냉각 쪽들 그다음에 발열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러버 쪽으로서 봤었는데 액침 냉각 쪽으로 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가 그래서 부각이 되고 어제 급등하고 그다음에 3S, 3S도 그걸로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GST도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칠러 쪽에서 지금 유니셈 신고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점이 신고가는 아니고요. 52주 신고가라고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유진테크가 최근에 강세였다라면은 이제 후발로 지금 이제 사이맥스도 이제 고점 갱신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 제주반도체도 이제 가세를 하면서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온칩스, 에디테크처럼 삼성향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액침 냉각 이런 쪽들의 흐름이 계속 강한데요. 이건 전력기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정말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문어발처럼 막 펼쳐진 나비 효과 같은 느낌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주들 다시 또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만큼 최근에 조정도 깊었던 만큼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덜 오른 것들 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일단 일부 그냥 기판 쪽들도 올라옵니다.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게이트 같은 이런 기판류들도 좀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후발로 덜 올랐던 종목들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주도 종목들의 흐름을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핵냉각 쪽은 일각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미미하다. 그리고 종목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 기하급수 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종목군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스쳐가는 테마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종목군으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산업의 발전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같은 걸로 이제 담가가지고서 거기도 이제 냉각하는 방식인데 전력기기들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계속 보면 폭발 사고들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발열 문제거든요. 이 발열 문제를 잡으려면은 이 냉각 기술은 필수입니다. 이게 액침이 됐던 뭐 물로 이렇게 하는 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싸던 집어넣던 간에 이렇게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발열을 잡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냉각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냉각 기술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되겠고 그 관련되어 있는 기술 회사들도 올라오고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칠러 쪽들, 이 냉각 쪽들 이런 쪽들 그래서 아까 이제 유니셈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GST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업체들은 그쪽 아니어도 지금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둘 다 스크러버 업체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냉각 기술은 무슨 기술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기술의 진화와 실질적으로 수익의 연결, 뭐 시장의 반응도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뭐 시장이 뭐 당장 돈 된다고 해서 가는 종목들은 몇 없잖아요. 일단 뭐 테마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산업의 방향성에 동행하는 섹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IT 기술주에서 봐야 되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재차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C, 필옵틱스 강하죠.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상승이라든지 혹은 뭐 온디바이스, HBM 이렇게 묶이지 않고 약간은 좀 산발적으로 혹은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오는 듯한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시장에서 많이 힘들죠. 요새는 오후장에 한 2-3시쯤 눈치를 잘 봐서 강한 종목을 잘 사서 그 다음날 급등하면 팔던지 아니면 아침 시가부터 잘 따라 붙어가지고 수익을 내던지 눈이 빠르든 손이 빠르든 뭔가가 빨라야지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아무것도 못 사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리기판도 어제부터 살짝 좀 느낌이 있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JNTC도 최근에 조정받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 지금 SKC 계속 레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SKC는 지금 태양광이랑 뭐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까지 다 오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사실 수급만 보면 손이 안 가는데 수급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점이 참 희한하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SKC 이쪽하고 필옵틱스 이런 쪽도 유리기판 쪽들의 흐름인데 사실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얇게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유리기판 쪽들의 흐름 또 일단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뭐 차트상으로는 좀 JNTC 흐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C는 뭐 워낙 고점이라서 좀 따라붙기보다는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그냥 유리기판만 볼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봐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주 반도체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요 인공지능향과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 쪽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 쪽과 관련되어 있는 안 움직였던 것들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순환적인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좀 먼저신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 계속 좀 챙겨보시면 후발로 지금 오픈엣지도 지금 올라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다 쉬고 있는 4x4 이것도 약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칩셋 미디어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 오늘 조금 두루
두루두루 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수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야 될 종목들은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대응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어렵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 분위기가 2차전지 내에서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간밤에 테슬라도 2%가량의 하락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BM이 20만 원을 뚫고 내려가서도 영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PNT는 개별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10%에 육박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대주전자재료 좋고 하나기술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2차전지는 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재 단이 강하죠. 장비하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양극재 쪽들은 약한데 제가 대주전자재료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음극재, 실리콘 이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어차피 충전시설 부족하면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야 되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게다가 또 대주전자재료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재료 쪽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좋아질 것으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모습이라서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보시는 게 맞겠고 10만 원대 안착하면서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동박 쪽들 이쪽 흐름입니다.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늘 그거 외에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힘든 게 지수와 연관이 있는 큰 종목들이죠. 양극재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지금 전기 부족이라든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과 연관해서 다시 좀 새를 키운다라면은 가능성도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다른 섹터들이 워낙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지를 않고 지금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족합니다. 최근에 시세는 전부 다 중소형주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대형주들 양극재들이 가장 지금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테슬라 조정 받으면서 최근에 좀 바닥을 잡았나 했는데 또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아시다시피 이거 보시면 DS 단석 같은 경우는 공모가 10만 원에서 상장하고 나서 49만 5천 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공모가 깨고 9만 5,9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만큼 2차전지 섹터 쪽에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좀 다른 섹터들이 조정받으면 이쪽 2차전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다른 쪽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쪽에 수급이 안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는 실적이나 이런 논리보다는 좀 수급 논리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섹터가 죽어야 이쪽 섹터가 좀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LNF 같은 경우는 실적도 일단 2분기부터는 바닥을 치고 적자폭도 좀 줄일 것으로 좀 예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극재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LNF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주들하고 그다음에 ESS 관련에 되어 있는 쪽들 하고 이제 소재 부품단에서 일정 부분 조금 보실 수 있겠는데 역시 이마저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따라간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두르지 말고 주도주들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선조정 받았던 주도주들의 저점에서 확인하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우 부장 함께했습니다.